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런데 황하나 씨가 어제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뭘 노리는 걸까요? 정신병원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 정신병원에 입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입원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 체포 당시에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릴 때는 또 평상복으로 그렇게 갈아입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상한 대목이고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머리카락을 검사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또 뭘 노리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은 남양유업의 대리점 주인들입니다. 이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데 지금 사실 남양유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경영에 개입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로 알려지면서 남양유업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얼마나 황하나 씨가 밉겠습니까?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 소팀도 아니야 나는. 영상?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그래프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이 문제에 개입했어. 그냥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했다는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마약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남대문 경찰서장 만났습니까? 뒤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왜 지금까지 안 나오신 거예요? 먼저 변호사 두 분께 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은데 현근택 변호사. 네.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것을 이제 긴급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함부로 입원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예. 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건 너무 흔히 많이 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당하기 전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사 중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좀 휠체어라든지 침대라든지 너무 많이 봐온 모습이죠. 근데 나이가 좀 젊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 타기나 아니면 들어눕기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원 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제 영장 청구라든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신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더구나 이제 이게 경찰이 소환 조사한 직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면 평소에도 만약에 병이 있었으면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경찰이 부른 다음에 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도피성 의심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영장이 반려되고 청구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많이 알려졌고 지난번에 동영상도 나왔고요. 물론 그 소변에서는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만 모발은 거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속에 아주 강력한 사유가 될 것 같아서 이번은 아마 피해 나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마약 투약 혐의를 완전히 이제 입증할 증거가 아직은 없는 셈인데 그래도 구속영장 신청하고 발부받을 수가 있나요? 신체에 대해서도 영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강제라기보다는 이제 신체 부분에 대해서 모발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사유, 결국은 이제 왜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어쨌든 자신이 없거나 뭔가 이게 좀 잘못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이제 혐의를 부인하거나 앞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도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구속영장 발부할 때 아주 중요한 사유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동안 8차례인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는데도 다 풀려났다고 그러고 특히 지난번에는 마약을 이렇게 건네준 혐의로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기까지도 했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어쨌든 법리상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마약을 건네주고 또 투약을 도왔다 뭐 이런 취지의 예. 혐의였는데 이제 그 상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것은 만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줬을 경우에 수사에 예. 도움을 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적서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마약의 유통의 경로를 제보했다든가 큰 어떤 마약상을 제보했다든가 해가지고 큰 성과를 이뤘을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경기경찰청, 남경찰청에서 그 부분하고 그 이후에 마약도 투약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서 영장을 한 여러 번 쳤는데 예. 검찰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다는 거죠. 예. 그게 나와라라고 소환 통보를 했더니 안 나오고 이제 정신병동에 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발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검출 기한이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1년 그러니까 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 소변은 한 일주일 정도 예.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의 경우에는 이제 임의 제출을 해서 거기서 아마 음성이 나왔던 것 같고요. 모발의 경우에는 만약에 임의 제출 거부하면 저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잘 내주는 건 아니에요. 예. 검찰에서의 어떤 가능성 예전에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기대에 갖고 임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일부 인정했다는 거 보면은 2015년도에 마약 투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모발을 제출해도 안 나오기 되게 때문에. 언제까지 투약했을 경우에 그런 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1년 정도 1년? 합니다. 예. 길게 보면 1년 정도. 1년 전에 만약에 투약을 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 인정했다는 것은 역산해서 1년 이전에 예. 투약했다는 부분을 예. 인정한 것 같고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정태근 의원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좀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자기 외삼촌과 아버지의 베프가 경찰청장이라고 예, 예. 그랬어요. 총장이 아니라. 예. 경찰총장이면 누군지 헷갈릴 수 있지만 경찰청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저를 얘기한 시점이 2015년 8, 9월경이거든요. 예. 사실은 시기를 특정을 한 시기에 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저거를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했던 경찰청장은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기는 말이에요.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경찰서의 저 사람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남겼는데 예. 경찰서장실에서 있는 사진을 남겼어요. 나중에 근데 그 지웠다고 서장실이 하죠. 그 서장실이 왜 갔냐? 예. 서장실로 조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럼 어떻든 그 청장인지 그 전 청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을 정도면 뭐 상당한 그 청장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힘을 동원했다고 봐야 예.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도 저는 경찰이 분명히 밝혀내야 될 사안인데 지금은 뭐 심체에 대한 압수수색조차도 잘 안 되는 좀 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요. 예. 한 가지 남양유업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양유업도 뭐 제가 자세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남양그룹 나름대로 유업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남양유업은 그 창업주가 그 아들 때에 관련해서 첫째 아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독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황하나 씨의 어머니는 남양유업에 관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의 원래 원칙이 정치관이 안 한다. 부동산 투기 안 한다. 그래서 4대 경영 원칙이 있는데요. 무차입, 돈 빌려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분규, 노사분규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무파벌, 내부에 파벌이 없다. 또 한 가지가 무사옥. 그래가지고 창업 47년 만에 사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일반 사실은 남양유업에서 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스코리아 출신 황하나 뭐 또는 뭐 파워블로거 황하다 그래도 되는데 계속 남양유업의 그래요. 손주 막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요즘에 그거는- 재벌가 3세들의 마약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또 같이 묶어진 측면도 있어요. 근데 박원석 의원 이제 정말 마약 문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이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공식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만 3번입니다. 2011년에 이 투약 혐의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투약과 더불어서 운반책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한번 이제 기소유예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무혐의 받았어요. 예. 2018년에 또 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예.